안녕하세요, 도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패킹, 자전거 여행을 할 때 짐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 여행을 가려고 이제 유튜브 여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짐을 꾸리는 패킹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영상을 별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고 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다가 어떤 정보를 좀 더하는 차원에서 한번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뭐 자전거 여행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했더니 참 좋았더라,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상은 지금 갑자기 찍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구매하게 됐고 뭐 어떻게 하게 됐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뭐 자전거나 의류나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또 세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으로 해가지고 한번 지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자전거 여행을 지금 딱 다녀온 상태예요. 지금 짐을 지금 하나도 안 풀었어요. 지금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인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코스는 그냥 일반 로드길이 한 3분의 1, 그리고 뭐 시멘트, 뭐 농로, 뭐 요런 게 또 3분의 1, 그 다음 3분의 1은 이제 완전 산, 오프로드, 요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일반적인 로드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코스를 다녀왔고요. 자전거 캠핑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잠은 전부 다 뭐 모텔이나 펜션에서 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녀온 종류의 여행이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짐을 꾸린 게 아주 저는 나름대로 되게 효과적이었고요. 지금 태풍 때문에 제가 4박 5일만 하고 왔는데, 원래 계획은 한 10박 정도, 9박 10박 정도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뭐 9박이든 10박이든 충분히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숙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어쨌든 자전거 여행을 계속 영위하는 데는 문제없는 세팅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자전거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 이게 수납을 일단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옷도 가져가야 되고, 뭐 평소보다도 훨씬 펑크 대비나 정비 물품도 챙겨야 되고, 뭐 물도 뭐 많이 챙겨야 되고, 하여튼 챙길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은 자전거가 이렇게 주행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자전거가 그 주행 질감이 떨어지면 그 자전거 여행의 묘미를 약간 해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양쪽에 패니어 막 싣고 막 하기에는 저는 그런 거는 좀 일단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좀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컴팩트하죠. 실제로 제가 주행을 했을 때도 전혀 뭐 짐을 많이 실었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이 그냥 똑같이 거의 뭐 잘 진짜 그냥 일반 그 짐 안 달고 자전거 타는 것처럼 굉장히 좀 가벼운 느낌으로 라이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도로가 됐던 아니면 뭐 산중의 임도가 됐던 굉장히 편하게 주행이 가능했고요. 근데 어차피 자전거 여행 특성상 뭐 엄청 막 빠르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냥 다 경치 구경하면서 엄청 천천히 달렸다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뒤에 시포스트에 달리는 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레임백, 그리고 뒤에 요 가방, 요 세 개가 사실 제가 이제 제일 걱정되고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사서 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동안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은 많이 사봤는데 여행 관련된 거는 제가 항상 당일치기나 아니면 차량이나 아니면 캠핑을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 가지고 이런 게 지금 처음 하는 거였는데, 요게 세 개가 가장 고민이었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진짜 완전 만족한다. 거의 한 90% 정도는 아주 훌륭하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구입하기 전에 가장 주안점이 뭐였냐면, 요게 이제 막 댄싱하거나 아니면 주행할 때 이게 막 흔들거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뒤에서 봤을 때는 뭐 흔들렸을지 뭐 모르겠는데 주행 중에 요거 때문에 거슬린다라는 느낌은 진짜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흡족했고, 그 다음에 그냥 보너스로 좋았던 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뒷주머니 요걸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방을 꺼낸 다음에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백 같은 경우는 이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자전거에 요게 잘 맞을 것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건 근데 사이즈만 재보면 대충 나오는 거니까 그럼 미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프레임 양쪽으로 얘네가 지금 더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페달링을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무릎 안쪽이 여기 쓸리지 않을까, 그게 제가 제일 걱정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전혀 뭐 완전히 아예 뭐 방해가 안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은 한 거의 95%, 90%?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다 였습니다. 일단은 주행 조건은 저 같은 경우는 페달링이 거의 이제 이렇게 일자로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조금 차이점은 저는 약간 이게 허벅지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라는 거. 그 정도 감안했을 때 저는 완전히 솔직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제 자전거하고 이렇게 잘 맞고, 그리고 제 자전거가 지금 여기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자전거하고 여기가 틀리게 생겨가지고, 원래 보통 여기서 하나 더 감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걸 보고 원래는 아피듀라 거를 사려고 했는데, 아피듀라 거는 요게 이렇게 앞으로 감아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요 스템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걸릴까봐 그래가지고 요거를 샀어요. 근데 일단은 아주 만족합니다. 사실 디자인도 굉장히 클래식한 것 같고, 뭐 사용성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만듦새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지금 요게 이제 라파에서 그 MTB용으로 새로 나온 그 이제 힙백이라고 그러나 힙색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거예요. 일단 백팩을 메고 간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백팩 때문에 어깨나 이런 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가볍게 한다 그래도. 그리고 일단 가방이 있으면 뭔가를 더 넣을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 백팩은 저도 많이 있는데 백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사기 전에 걱정했던 건 뭐냐면은, 요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등 부분 이제 약간 허리 아래쪽에 이게 닿게 되는데 이게 좀 덥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라이딩 도중에 어떤 방해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써본 결과 어느 정도 클리어는 됐습니다. 방해가 완전히 안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등에 땀이 별로 안 나는 건지 일단 허리 아래쪽 등이 이제 갑갑하다는 느낌 못 받았고, 그리고 뭐 무게도 뭐 그렇게 무겁게 넣을 만큼은 충분히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다는 느낌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음에 또 한다 그래도 요거를 이용해서 투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건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편하게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옷은 이렇게 입고 갔어요. 옷은 그냥 양말에다가 위에 티셔츠에다가 빕숏. 원래는 저지를 입는 게 보통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수납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따로 저지를 입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지를 저쪽에다 하나 챙겼는데 한 번도 입지도 않았습니다. 티셔츠가 확실히 시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딩이 끝난 다음에 세탁할 때도 편하고 또 마르는 것도 잘 마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와, 이제 그래서 티셔츠를 입을 때는 이게 뒷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요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없다 그러면은 티셔츠만 있는 세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헬멧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수납은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여기 안에 이게 조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항상 돈하고 신분증하고 카드하고 이렇게 넣고 다녔고, 여기가 이제 큰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5만 가지 거 다 넣고 다녔어요. 그냥 처음에는 최대한 가볍게 해야지 그 생각이었는데, 막상 그 해보니까 어느 정도 무거워도 그렇게 라이딩에 큰 지장을 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그냥 꺼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요 주머니, 이 주머니가 양쪽에 있거든요.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뭐가 좋았냐면은 지금 딱 보시다시피 일단 이 페트병 같은 거, 물병 같은 거를 여기다 꽂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물병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저런 종류 거는 웬만한 건 여기다 양쪽에다 다 때려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단 좋아져. 원래 솔직히 이게 라이딩 하다 보면은 요렇게 물병에 담을 때도 있지만 그냥 페트병 상태로도 잠깐 들고 다닐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을 다 채웠어요, 여기다가. 근데 그 페트병에 물이 한 얼마큼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꽂아놓고 가면은 그게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이 아니더라도 약간 갑자기 발생하는 뭐 쓰레기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그런 거 넣어놓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버스에서 먹고 남은 이제 쓰레기를 그냥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아우터, 뭐 바람막이나 뭐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여기다 이제 걸어 놓을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걸어 놓은 상태에서도 지퍼 열고 다 쓸 수가 있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아주 만족을 했어요. 여기 내용물 한번 볼게요. 내용물. 자, 여기 지금 요 가방에 들어가 있던 내용물을 이렇게 꺼냈는데, 지금 여기 가방에 들어가 있던 거는 뭐 무겁고 가볍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주 꺼내야 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여기다 넣었어요. 지금 여기다가는 자주 안 꺼내는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좀 무겁고 어떤 정비 관련된 거, 근데 그렇게 자주 꺼낼 필요는 없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넣었고, 여기다가는 이제 자주 꺼내야 되는 거 위주로 넣었는데, 가볍고 자주 꺼낼 수 있는 거 위주로 넣었는데, 그 다음에 충전하는 거,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근데 저 또 짜증나는 거는 제가 또 아이폰이고, 그 다음에 5핀 단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5핀 단자 들어가는 거고, 또 어떤 거는 C타입이어가지고 제가 선을 또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티슈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바람막이에요. 근데 바람막이를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여가지고 바람막이도 하나 챙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고글도 갖고 가는데 제가 선글라스를 챙겼거든요. 선글라스를 쓰면 좀 더 좀 멋지게 보이지 않을까 하고 써봤는데, 일단 고글하고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티 라이딩용 선글라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절대 안 가져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칫솔은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가 있었고, 요거는 중간에 이게 집에서 잘못 갖고 가지고 고장난 게 있어가지고 편의점에서 하나 더 샀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조 배터리인데, 보조 배터리 요거를 원래 이렇게 따끔한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데다가 이제 붙여놓고 막 가민이나 핸드폰이나 이렇게 붙여놓고 쓸 수 있어서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용량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좀 큰 거, 한 10,000짜리? 그 정도는 사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많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기 보이는 후레쉬, 저기 전조등에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 추가 배터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원래 선스틱을 많이 썼는데 선스틱은 이상하게 벌레가 많이 늘러붙어 가지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뭐 좋아서 쓴 게 아니라 이거 싸가지고 마트 같은 데서 싸가지고 이거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는 좀 많이 챙겨 갖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쓸 거는 이제 가방에 넣어놓고, 또 여분은 또 다른 데 넣어놨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 가방에 들어간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클리슈즈는 어차피 다 잘 아실 테니까 뭐 다른 거 설명할 거 아니고, 여기에 그 투어를 하면서 진짜 제가 진짜 좋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아침에 그 라이딩을 나가면 이제 오프로드로 들어가면 풀이 엄청 자라 있잖아요. 근데 시골 같은 데는 그 풀을 다 이렇게 베놓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라이딩 코스 중에 이게 몸이나 이게 다리 쪽에 그 풀이 계속 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풀이 아침에 습기를 엄청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번만 지나쳐도 물이 그냥 흥건하게 젖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방수가 다 돼가지고 양말까지 물이 안 들어와요. 진짜 완전히 그 웅덩이 같은 데 풍덩 빠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좋았던 거는 여기 구멍이 또 다 뚫려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물은 안 들어오는데 바람은 들어와서 통풍이 잘 돼. 그게 진짜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더러운데 이거 물티슈로 그냥 한번 쓱쓱 닦으면은 거의 뭐 새 것처럼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미 다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은 저는 진짜 이 신발이 진짜 좋다는 걸 느꼈어요. 원래 여행 갈 때는 좀 뭐 운동화 같은 게 좋지 않을까, 페달링을 포기하고서라도 운동화 같은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 이게 클리슈즈가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물통은 이렇게 2개 챙겼습니다. 오프로드도 코스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물 보급을 못 할 수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2개를 챙겼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은 요 감아놓은 게 요게 우비거든요. 혹시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겉옷 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비를 챙겼습니다. 근데 우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방에 넣어도 상관없긴 한데, 여기 밑에다가 제가 전기 테이프로 감아놨어요. 그러면은 뭐 밑에 프레임도 보호되고 이것도 수납도 되고. 사실 원래 이 자리가 뭐였냐면은 여기다가 예비 타이어를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블은 이게 갑자기 가려다 보니까 이게 동네에서 그래블 타이어는 쉽게 못 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이어는 못 가져가고 그냥 우비만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예비 타이어까지 같이 있었어야 됐어요. 자, 이번에는 프레임백을 한번 볼게요. 프레임백은 지퍼가 양쪽에 있어요. 한쪽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머니가 깊게 파여져 있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얇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은 이제 마스크하고 이렇게 얇은 추가 후미 등 요런 것만 이제 가볍게 챙겼고요. 지금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이게 수납성이 의외로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고글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가로로 들어갈 정도로 부피가 크고. 일단 내용물 다 꺼내 볼게요. 그 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깊게 있고 이렇게 그물망 같이 안에 넣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운용을 했냐면, 여기 부분에는 이제 무겁고 잘 안 꺼내는 걸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꺼내고 빼고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먹을 거라든지 그런 거를 집어넣고 다녔습니다. 원래 여기 위에 가방을 하나 놨으면 먹을 거나 그런 걸 잘 했을 텐데, 제 자전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템 부분이 일반적인 자전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장착하는 그런 가방을 장착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프레임백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에요. 근데 먹을 거 요거 샀는데 음식점도 많고 편의점도 많아가지고 이거 사도 먹지도 못하고 좀 가져온 상태고, 그다음 장갑은 끼는 게 좋은데 저는 이상하게 장갑을 안 낄 때가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고글, 그리고 이건 로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펌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버프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이게 선크림도 좋은데 얼굴 같은 데는 어쨌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버프를 이용해 가지고 얼굴이랑 목이랑 전체적으로 가려놨습니다. 조금 덥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으로도 뚝뚝 끊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요긴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저는 꼭 챙겨가는 편입니다. 그다음 요건 이제 가지고 간 공구예요. 일단은 이제 펑크 관련된 물품인데 이제 펑크 패치, 그다음에 본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밸브 코어고요. 밸브 코어 분리구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포. 펑크 패치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어떨 때는 본드가 없으면은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갈 때는 뭐 패치를 가지고 간다거나 아예 안 챙기거나 하는데, 장거리 갈 때는 저는 본드까지 반드시 챙겨가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몰라서 장갑, 손에 기름 묻으면 안 되니까 장갑 챙겼고, 그 다음에 따로 펌프를 챙겼기 때문에 CO2는 2개밖에 안 챙겼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이어 주걱이라서 요걸 챙겼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CO2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구, 휴대용 공구, 그 다음에 요거는 후미등에 들어가는 이제 보조 배터리인데, 장거리 갈 때는 그 충전식도 좋지만은 그냥 배터리가 저는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식으로 안 가져가고 배터리용 그 후미등을 2개를 챙겨가지고 위아래로 한 번에 2개를 달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체인 오일. 요게 아무래도 그 뭐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라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오일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체인 오일을 챙겼는데 생각보다 빨리 복귀하게 돼가지고 체인 오일은 못 쓰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타이, 뭐 요거는 뭐 따로 필요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항상 그냥 높아심에 챙기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튜브리스 그 빵꾸 났을 때 메꾸는 거예요. 그 지렁이라고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요 침으로 쓰고, 그 다음에 안에는 여분 지렁이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펑크 대비를 해 놓고, 그래서 프레임백에는 이렇게 일단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정은 아니고 이제 그때그때 그 프레임백하고 뒤 저 새들백하고 여기에 잘 그냥 그때그때마다 배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푸드 파우치인데, 푸드 파우치는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담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그때 먹을 것들을 담는 그런 거였거든요. 일단 지금 여기 담아져 있는 거는, 일단 여기 담아져 있던 것들은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고속버스에다 실을 때 이렇게 핸들바에다가 이렇게 감아주고, 그 다음에 이 새들백도 그냥 담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대로 담은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까지 다 이렇게 싹 감싸가지고 쓰려고 준비한 봉투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거기서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처음에 그냥 챙겨갔던 그대로 이것도 프레임백에 넣어놓고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거기서 그 모텔에 있던 일회용 그 샤워 타월인데 휴지같이 생겼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쫀쫀해 가지고 강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를 탔는데 배에다가 자전거를 묶어 놓을 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묶는다든지 뭐 여러 곳에 요긴하게 썼습니다. 목욕할 때 쓰진 않았고요. 자, 그리고 새들백 차례인데요. 근데 옷은 생각보다 저는 진짜 잘 말랐어요. 근데 양말이 생각보다 잘 안 마르더라고요. 이상하게 몰랐는데. 그래서 양말을 이렇게 뒤에다가 그 라이딩 할 때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그날 햇빛이 많기 때문에 양말이 좀 잘 말랐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일단 아까 예비 하나 있었고 요거도 하나 항상 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요 새들백이 요게 다른 모델이랑 다르게 이게 좋았던 게 이 주머니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이게 수납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8리터 짜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8리터가 이게 양이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물건을 좀 많이 넣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한 14리터 15리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일단 자전거 캠핑이 아닌 상태에서는 저는 8리터도 충분하고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새들백 안에 들어있던 물건인데요. 혹시 몰라서 뭐 촬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다음 또 셀카를 찍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런 걸 챙겼는데, 거기 가서 영상은 따로 안 찍었습니다. 뭐 혼자 가는데 뭐 별로 찍을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우와 우와 하고 경치 감상만 하는 거지. 그래서 괜히 갖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요게 들어가 있었고요. 이게 여행의 상징이죠. 이게 브레베 저지를 챙겼는데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냥 티셔츠 입은 게 훨씬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측면에 수납할 게 있고 가방도 뒤로 맸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돼 가지고 안 입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딩이 끝난 다음에 입을 옷들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되나 안 되나 싶기도 한데, 그냥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끝나면은 지금 요 반바지하고 요 티, 이 라파티인데 요 티 요렇게 입고 있었어요.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 요거는 아까 저기 있던 저지하고 재질이 똑같은 거여가지고 이게 라이딩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복으로도 거의 평상복으로만 입었지만은, 만약에 여차하다 저게 안 말랐거나 아니면 좀 다른 거 입고 싶을 때는 이거를 입을 생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옷도 착용감도 좋고 옷도 잘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 이게 속옷은 면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잘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했냐면, 그냥 속옷을 아예 안 입었어요. 이게 안에 이제 이렇게 수영복, 사실은 이게 수영복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안 입어도 되게끔 된 그런 바지거든요. 파타고니아에서 바지인데 좀 더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빨래도 많이 안 생기고 엄청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좋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포츠 수건인데, 이거가 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냥 거기 모텔이나 펜션에 있던 수건을 쓰고, 이거는 비상용으로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안 썼고, 그 다음에 요거 휴지 좀 큰 거 챙겼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실란트하고 CO2하고 같이 나오는 거, 뭔지 아실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칙 하면은 CO2하고 실란트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튜브가 아니라 둘 다 튜브리스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예비 튜브 대신에 요걸 챙겼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속옷이고, 요거는 베이스 레이어인데, 이게 뭐 날씨가 엄청 좋아가지고 베이스 레이어를 입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람막이인데, 이거는 이제 라이딩용 바람막이가 아니라 평상시에 이제 저녁에는 좀 추우니까 그걸 대비해서 챙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조 가방. 혹시 갑자기 짐이 더 생겼을 때 이게 등에 멜 수 있는 그런 보조 가방을 챙겼습니다. 갑자기 뭐 어떤 부피가 큰 물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라이딩 중에. 그래서 요걸 챙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면도구. 칫솔은 아까 챙겼고, 이제 비누만 하나 딸랑 챙겼어요. 비누 꽉 하고 안에 이제 비누가 들어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호텔이나 펜션 가면은 거기 비누랑 그런 거 좀 잘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쓰던 게 아니면. 그래가지고 제가 비누를 챙겼습니다. 비누 가지고 뭐 제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비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누까지 이렇게 챙겨봤고요. 자, 요게 이제 자전거 안에 전부 들어간 물건을 다 이제 풀어놓은 상태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빨래예요, 빨래.
이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옷을 라이딩 하루 종일 그 땀에 했던 거를 다음날 입을 수가 없잖아요. 이틀 하루 이상 절대 못 입거든요. 뭐 입을 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빨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빕시옷을 2개를 가져가서 하느냐 한 개만 가져가느냐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를 선택을 했고 하나를 가지고 간 거를 저는 만족합니다. 일단 빨래가 이게 막 엄청 막 비가 오고 막 습한 날이 아닌 이상 하루 만에 무조건 마르더라고요. 이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빨래 뭐 군대에서 해보고 아마 거의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그 팁을 제 혼자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빨래를 다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안 마르면 그냥 뭐 드라이기로 말리지 뭐 이 생각이었는데, 이 방법을 깨우치고 나서는 드라이기를 안 쓰고 그냥 말렸어요. 자, 이게 빕숏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이게 안에 이게 그 스펀지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제일 안 말라요. 물도 많이 머금고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게 짠다고 해서 물이 다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세게 짜면 이게 망가질까봐 그게 또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모텔이나 이런데 이게 민폐인데 모텔에 가면 한 여유 있게 주잖아요, 수건을.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빨래를 다 한 다음에 수건을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이렇게 쭉 짜면은 지금 이 수건 말고 거기서 주는 그 마른 수건, 두껍고 마른 수건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짜면은 습이 다 수건으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굉장히 뽀송뽀송한 상태로 빨래를 끝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 겉옷도 마찬가지고. 차마 양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말은 다음날까지 안 말라가지고 양말은 이렇게 2개로 그래서 양말은 이렇게 2개로 이렇게 체인지 해가면서 썼고 위에 티나 빕숏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빨래 방법으로 다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말려가지고 되게 기능성으로 나오고 생각보다 그 물기만 잘 제거를 해주면은 잘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짜가지고는 잘 안 마르고 막 밑으로 다 한 것 같아도 물 뚝뚝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 수건 방법으로 하니까 저는 아주 빨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빨아서 입었고 또 아침마다 쾌적하게 출발을 했어요. 요게 저는 출발하기 전에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번 경험으로 완전히 저는 해결됐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마철이나 이럴 때 갔으면은 또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라이딩 하기 좋은 9월달, 10월달에는 저는 이 방법이 아주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전거 여행의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정보가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상에다가 정보를 더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경험했던 거, 그다음에 제가 실제 했던 거를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아는 선에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